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이 일봉 차트입니다. 44,600불까지 갔었던 비트코인이 어느새 또 4만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요인이야 지금 넘쳐나죠. 첫 번째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시는 오미크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가장 크죠, 지금은.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그리고 하나를 더 꼽는다면 바이든 행정부 다음 주에 행정명령이 떨어지죠. CBDC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긍정적인 규제가 오히려 훨씬 더 칼바람이 불 수 있다. 정말 모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다. 이제 허접한 암호화폐 그리고 백사만 만들어 놓고 일하지 않는 암호화폐 100배 주겠다 1000배 주겠다 했다는 코인들이 있죠. 그리고 다단계 코인, 이런 코인들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태클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90%, 98%의 코인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SH에서 태클을 많이 걸고 있죠. 바이낸스, XRP, 코인 그리고 거래소까지 여러 군데를 들쑤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권법까지 바꾸면서 암호화폐를 식하려는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죠. 솔직히 그런 것들이 더 대중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나 95%의 대중들은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암호화폐를 모르니까. 블록체인을 잘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공증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라고 생각하는 미 정부, 미 연준, 그리고 SEC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건 뭐 제가 생각을 해도 어쩔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농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오미클론,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촉즉발이죠. 혹자는 이번 하락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너무나 계단식으로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로 점점 가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아주 조금씩 4만불까지 하락을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참 오토봇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상황들이죠. 오토봇들이 갖고 있는 해시태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전 세계에서 발생이 되는 뉴스들에 대한 해시태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전쟁이겠죠. 전쟁이라는 단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뭐 이런 순서대로 이런 뉴스들이 온라인상에 해시태그가 걸리게 되면 그거를 바로바로 오토봇들이 알아차리고 그만큼 던집니다. 이게 현재 우리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오토봇들이 행하는 매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호재에 대한 해시태그들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아주 민감하고 예리하게 그 상황에 맞는 상승을 보입니다. 전쟁이라고 해시태그가 뜨면 몇 프로, 뭐 3%, 2%, 1% 이렇게 떨어지게끔 코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미크론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규제 관련 뉴스도 마찬가지고, 44,000불에서 우크라이나 소식 때문에 4만불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하락이 우크라이나 소식이 아직 안 들리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한 번 더 비트코인을 흔드는, 전 세계 경제를 흔드는 소식이 날라오게 되면 뭐 이거는 뭐 미사일을 쐈다거나 일촉즉발의 어떤 위기 사태가 벌어지면 또다시 오토봇들이 자연스럽게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7일선, 21선, 51선, 121선, 241선, 361선을 완전히 이탈을 해서
따로 독립노선을 긋고 있습니다. 빨리 7일, 20일, 51선 안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가 아마 42,500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저항선인 241선까지는 상승이 있지 않을까. 241선은 47,000불 정도 됩니다. 47K. 그러나 언제든지 밑으로 하락할 수 있다. 어쩌면 비트코인의 신저점 33K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고 많은 차티스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의 기회가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떨어지네 하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분명히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 그거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신저점 33K가 만약에 뚫리게 되면 그 밑은 29K겠죠. 29K에서 더 하락을 하는 건 이제 신들의 전쟁이겠죠. 그 누구도 모른다. 신도 모르고 부처님도 모르고 바이든도 모르고 다 모른다 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올라서 좀 봐야 되는데 항상 떨어질 때만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우울합니다. 무슨 시간들이 그렇게 빨리 가는지. 정말 코로나 이후의 시간은, 지금의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10년 빨리 인류가 지금의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표현들을 하죠. 10년 뒤에나 있을 법한 그런 경제 상황들이 코로나 때문에 확 앞당겨졌습니다. 10년을 여러분들은 빨리 살고 계신 겁니다. 비트코인의 하락 원인,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오미크론, 그리고 SEC 미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바이든 다음 주에 암호화폐 및 CBDC에 대한 행정명령 발령 예정이라고 떴습니다. 백악관은 다음 주에 정부기관의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제 진짜 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어디서 감독을 할 건지, 어떤 툴에서 규제를 할 건지, 어떤 회사는 되고 어떤 회사는 되지 않는지, 1930년도에 제정됐던 증권법까지 교체를 하면서 어떤 규제 프레임을 이야기하려는지 참 궁금합니다. 디지털 자산 공간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제 프레임은 어쨌든 암호화폐 관련된 모든 마켓들, 그리고 시스템들, 그리고 암호화폐, 가상화폐, 크립토커런시, 이 모든 생태계에 관한 연구를 해서 규제 프레임을 만들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기관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CBDC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 국무부, 재무부에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전체 시장은 증권거래위원회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연방좀비제도,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리고 통화감사실까지 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이 모든 기관에서 조치를 고려하고 암호화폐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여기서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주위에도 살이 많이 빠졌네, 이뻐졌네, 왜 그렇게 이쁘니, 왜 그렇게 잘생겨졌니. 물론 듣기 좋은 소리인 줄은 알죠.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좀 욕 같긴 해요.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회에 정말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TV에서도 보면은 너무나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하죠. 지금 뭐 대선 때문에
딱 떠오르는 두 분이 계시죠. 그런데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냥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 듣기 좋은 말만 그냥 내뱉고 보는 것 같습니다. CBDC 관련해서는 법무부, 국무부, 재무부 그리고 암호화폐 전체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관에서 보고를 하고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뭔가 이제 바이든이 액션을 취하겠죠. 분명히 여기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코인 XRP겠죠. 당연히 양쪽 다 걸려 있고 CBDC도 관계가 돼 있고 암호화폐도 관계가 돼 있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SEC와 소송 중에 있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만든 음모론, 어쩌면 이들이 만든 틀 안에서 간단하게 끝날 일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보다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칼바람이 아닌 어쩌면 피바람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금융보호국 연방거래위원회 및 법무장관실은 디지털 자산이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할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검토를 할 겁니다. 분명히 CBDC 국가나 정부기관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개인정보 보호 문제. CBDC는 분명히 거버넌스적 인프라 안에서 생성이 될 겁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 건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리고 구별적인 건 분명히 일반 기업이라든가 비정부 기관에서 만들어진 그 시스템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거의 10일 정도를 이 규제 프레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그게 다예요. 그 이상과 그 이하가 뭐가 있습니다. 전혀 지금은 어떤 코인도 호재라고 볼 수 없고 그 어떤 이벤트도 그냥 조용히 이 뉴스 하나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이런 미 정부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에 관해서 태클을 걸 건지 XRP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건지 은행이나 미 정부가 XRP를 충분히 보유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리플이 갖고 있는 회사 보유분을 가져와서 그냥 CBDC로 활용을 하겠다. 세계 준비 통화로 우리는 이거를 선택했다.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마크 필립스가 말했던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가 세팅이 되면서 미국의 부채가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번에 $10,000까진 가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연도별, 연차별로 리플의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마크 필립스가 말했던 그런 시스템이 도래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태로운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XRP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해보지만 충분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임일 수도 있고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을 국가의 수장인 바이든이 직접 보고 보고를 듣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살떨리고 심장이 두근두근해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자, 거래소, 암호화폐 관계자, 암호화폐 하나하나의 모든 CEO 결국 미국을 쳐다보고 은행들까지, 기관들까지, 기업들까지 미국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뉴스 하나에 굉장히 많은 또 퍼드 뉴스들이 공존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개미들이 흔들거리면서 던질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미국 역사 동안 행정명령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이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블록체인, 제4차 산업혁명, 이 모든 크립토 관련 행정명령은 최근 3번의 행정부를 통해서만 존재했었다. 2018년 3월 트럼프, 2015년 오바마, 그리고 지금의 바이든. 이 명령을 바이든은 2022년 4월까지 연장을 했죠. 자, 그러면 SEC와 리플은 4월, 그리고 행정명령 4월, 미국 부채 3조 달러,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모든 이벤트가 드라마틱하게도 거의 4월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의 이벤트가 어쩌면 그 시그널이 4월이면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입니다. 날씨도 약간 풀린 것 같고 야외 활동도 좀 하시면서 걷기 운동도 좀 하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